네,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이영풍 TV 1시의 에이스 서민입니다. 네, 화끈하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 이재명 지지율 막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거 방금 우리 목회님하고 좀 네. 대화를 나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좀 지지율 급락이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망가뜨릴 때는 그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좌파들이 자기 그 부동산 건드리니까, 그리고 뭐 주식도 이제 예전처럼 뭐 많이 높지 않으니까 자기 재산 건드리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노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자기 재산 이거보다 뭐 재산 손해보다 나라의 이익이 좀 침해되거나, 예를 들면 한미동맹 뭐 침해가 된다든가. 예.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국가적으로 뭔가 안 좋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아니 다시 무슨 말이야 진짜. 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자기 재산이 침해돼도 지지율이 오를 수 있고, 예. 이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세제를 매기기 전까지는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막 50% 이상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부동산 건드리니까 이제야 떨어진다는 거가, 우리나라 좀 국민들이 정치 의식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게 높은 것일까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자, 근데 교수님 지금 제주에서 네. 실종 신고 됐던 사람들이 네. 소위 말해서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암장 사례가 지금 드러나면서 뭐 시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한 4명까지 나왔다고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사실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그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찾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고 좀 뭔가 실종 뭐 종결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중국이란 곳이요, 아까 좀 제주도라는 곳이 사실 중국 무비자 있고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그냥 무비자로 들어와서 대체 뭘 하시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난히 좀 실종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7만 5천 명의 실종 신고가 이제 뭐 당한다 그러는데, 예. 어쨌든 특히 제주도 경찰이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러니까 제주도라면 좀 더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관련자들을 좀 살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제주도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렇죠. 더 경찰 같은 분들이 더 챙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 사건 보고 이게, 그러니까 뭐 귀찮아서 실종 신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전화해봤는데 뭐 남자친구 전화하지 말라, 가족도 연락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는, 이걸 상상을 또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니까, 지금 경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진짜 원래 검사가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과 이 정권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 경찰에 대해서 지금 뭐 뒤늦게나마 뭐 경찰 개혁안 뭐 마련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정말 사실 경찰에 대한 경찰 비리가 수없이 드러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 국민적인 사건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걸 한다. 사실 지난번에 돌려차기 뭐 사건, 이건 뭐 그거 말고 장윤기 씨 사건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거는 되게 끔찍한 사건이고, 이거를 묻으려다 걸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검경 수사권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키운다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인수적인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장미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는 이거는 정말 쉴드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가 네. 무비자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통계를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중국에 많다는 겁니다. 네. 가령 제주도에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네. 그 중에는 또 중국에서 뭐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이 안 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완전히 치안 사각지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제주는 네. 또 자치경찰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무비자 정책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이 뭐 오는 거야 뭐 괜찮다고 쳐도 무비자로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 조직으로 하여금 사실 중국에서 뭐 한탕하고 뭐 제주도로 도망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일단 제주도가 뭐 중국 사람이 많은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가서 저 사람들은 왜 아무도 몰라보지? 알고 보면 다 중국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람이 많은데 야 근데 그 중에 진짜 범죄자들이 좀 있다 그러면 제주도가 사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더 이상 이 섬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해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진짜. 어제 제가 그 페북을 이렇게 보다가 네. 제가 페북을 좀 이렇게 즐겨 봅니다. 네. 거기에 뭐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페북을 보니까 그 홍해걸이라는 그 의사쌤, 예. 그 지금 가족들하고 제주도 가서 지금 살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예. 저희 친구로 돼 있진 않은데 그냥 친구 추가 이렇게 해서 뚝 뜨길래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제주의 그 올레길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네.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제주도에서 8년차 지금 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으슥한 길에 혼자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뭐 이게 좀 그럴듯한 게 이번 장미라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의혹이 드는 게 이제 시신이 발견된 곳이 이제 뭐 숙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거기가 올레길 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가 주로 이제 산책로로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게 3개월 동안 그 시신이 발견이 안 됐다? 이거를 과연 믿어야 될까? 그리고 경찰은 이거를 어김없이 이건 뭐 살자 이런 걸로 이제 그 뭐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 그 시신이 있었으면 거기 유기견이랑 산책도 아까 유기견이 아니라 개하고 산책도 되게 많이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게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남자친구가요 그러니까 그 장미라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나고 거기를 계속 미친 듯이 왔다 갔다 뒤졌거든요. 그 정도 노력이면 이게 발견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뭐 저기 그 휴대폰도 사실 뭐 북한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살해되고 여기로 나중에 옮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동안 나도 신고했는데 경찰이 뭐 대응을 잘 못했는지 반응이 없어서 다시 경찰서 찾아가서 딱 이랬더니 60대 남성 시신도 발견되고. 예,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 뭐 뉴스인데 이제 그 어떤 경찰관이 갑자기 잠적해서 실종 신고가 됐는데 그 경찰관이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자기랑 이혼 소송 중이던 그 A.C. 아내 A.C. 여성을 그냥 살해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체포가 됐는데 사실 검사가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검찰 뒤엎자고 난리 났을 텐데 경찰에 이제 이렇게 뭐 계속 문제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뭐 이재명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찰 개혁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웃긴 게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이재명 정권이 항상 얘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게 개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도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데 이재명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경찰한테 너그러운지 그냥 그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라. 이게 경찰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찰 집단이 과연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집단인가부터 이제 좀 의문이 가고 그리고 능력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이제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더 잘할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니네들이 잘해라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경찰에게만 스윗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장미란 씨 휴대폰이 어디서 발견됐다고 지금 나오나요? 항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항구 제주도 북쪽에 있는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저기 우리 청양고추 매움님 폰이 북한 근처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항구 근처에서 항구 근처에서 제가 북한이라 그랬구나. 항구 북쪽에 한림항 한림항이라고 저 비양도라고 한림에서 딱 보면 그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한림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폰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에도 발견된 게 아니고 한림항. 자, 그런데 경찰청이 감찰청이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뭐 일 터지고 나면 감찰이에요. 감찰. 수사하고 뭐 쉽게 하면 도둑놈 잡고 해야 되는 경찰이 맨날 자기 식구들 사고 치면은 감찰하는 감찰청.
이 이재명이 지금 경찰 개혁 필요하다고 하는 거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경찰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게 뭐요 며칠 동안 이슈가 된 게 있어서 그렇지 그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경찰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뉴스를 갔는데 다 검색을 해봤어요. 경찰 고위층 범죄 이렇게 딱 해봤더니 뭐 조폭이랑 호용호제 하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그거 수사 정보 전달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도박 노로 불륜 온갖 진짜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숫자가 뭐 13만 명쯤 되고 이제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문제는 경찰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냥 한 지역에서 계속 그냥 머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뭐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 조폭 또는 유지들하고 이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경찰 개혁할 때는 이제 순환 보직제를 하자 그랬더니 뭐 어떤 경찰들이 막 나갖고 머리 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가 진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계속 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규백 그 장관 그 문제도 사실 지역 그 사람 아버지가 지역 유지기 때문에 이런 탈영을 했는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특혜 같은 것도 지역 유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지역 유지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 참 앞으로 이거 경찰의 수사권이 10월달 되면 그냥 독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10월 2일부터. 이거 뭐 거의 전주곡 같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질타를 경찰 간부들 경찰 수뇌부를 질타를 해도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좌파들 중에서는 아직도 검찰 없어지니까 쌤통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검사를 만날 일이 진짜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을 많이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피해자들이 이제 경찰 가서 고소 고발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소 고발을 할 때 이제 경찰이 상대방이 뭐 권력자나 지역 유지다. 뭐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이제 경찰에 들어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건을 검찰에 들여다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척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아예 너는 그냥 난 덮어버린다. 종결 처리해버린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거의 90%는 특권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이란 말이에요. 저도 서민이고. 그런데도 그리고 경찰이 잘해야 서민들이 편한 건데 이걸 갖다 정권의 좀 몇 프로 안 되는 그 좌파 정치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가지는 거를 박수치고 있다는 그런 분들 정말 너무 한심한 거죠. 진짜 이것들은. 자, 유시민이 이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오만한 권력자다. 당대표를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은 왕정이나 귀족정에서 가능한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은 항상 그랬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예전에 이제 이재명 지지하고 막 그러던 당시에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이 달라졌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재명 이분을 오래전부터 이제 관찰을 해왔는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고 앞뒤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핍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사랑 씨 같은 분 이재명 이분이 자기 비판한다고 정신병원에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겨우 성남시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재판에서도 늘 거짓말하고 그냥 위증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검사 사칭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그걸 갖다 권력으로 덮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하지. 근데 이걸 갖다 마치 지금 알았다는 듯이 막 이제 와서 비판하는 거 너무 비겁하죠. 저도 있잖아요. 이 보수에서 그러니까 좌파에서 우파 넘어올 때 뼈저린 반성하고 사과도 많이 했는데 저는 유시민이 이재명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제 뼈저린 사과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자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재명 욕하는 건 뭐냐? 그냥 이거 하나예요. 나한테 좀 관심을 보여주고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왜 날 대접하지 않아주냐? 이런 투정에 불과한 거죠. 유시민 그 발언 카드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왕정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당 대표를 자기가 나온 그 출신 당의 당 대표를
자기가 내세운다. 김민석이 이번에 사실 저 이재명의 호남 반도체 그건 큰 선물 때문에 호남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김민석을 큰 폭으로 지지한 건데 왕정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그것도 좀 그렇죠. 그것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진짜 안타까운 게 진짜 막 한동훈 같은 사람 대표로 해서 이제 내세워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잖아요. 근데 참 쟤네들은 참 저렇게 대통령이 그냥 이 사람 뽑아라라고 하면 그냥 뽑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도체 선물을 줬다 그러는데 원래 선물은요 자기가 돈 모아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뺏어 갖고 야 너 저기 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선물이고 이거는 그냥 협박 작물이죠 작물. 이거는 근데 이거에 넘어가서 또 열심히 김민석 지지해서 결국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당 대표와 그 대통령이 이제 정가 사범으로 딱 이제 나란히 가는 체제가 됐죠. 물론 이제 총리 때도 뭐 정가 사범이었지만 정말 저는 이제 김민석 같은 사람이 참 뭐 당대표가 된 것도 참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청래는 과연 좋은 사람이냐 정말 저는 이것도 참 아니죠. 그냥 똑같은 애들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데 뭐 정청 그냥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금 호남 반도체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김민석이를 자기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민주당 당대표를 시켰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력이 있구나. 호남 반도체를 언급하면서 야 미국에 우리도 공장 지어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 국가 이익이 완전히 지금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현 정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쿠팡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종교 탄압도 그렇고 뭐 다른 한미 관계도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대하는 거를 뭐 10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하는 거는 진짜 뭐 한 1도 안 되는 그런 정도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대통령이라면은 한미 관계 복원을 위해서 진짜 트럼프한테 가서 그러니까 몰래 그냥 빌든지 뭐해서 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관계 좀 굳건히 하자 이렇게 몸바쳐서라도 뭔가를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이분은 전혀 그럴 뜻이 없고 뭐 노생크스 이러고 앉았고 도대체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호남 반도체 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저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거절할 명분도 사실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뭐 호남에 반도체 짓는 것보다 미국에 짓는 게 우리 국가 이익을 봤을 때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원래는 미국에 지어줄 테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얻고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호남에 지어줘봤자 당 대표 그래 김민석 됐다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이익입니까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파 이익만 놓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생각만 해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갈라치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리고 지지율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이분이 이랬잖아요. 지난 대선 때 뭐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습니다. 공급 늘리겠습니다. 뭐 대출 늘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다 그걸 배신하니까 지지율 떨어지는데 사실 이재명이 지금까지 그 지지자들한테 거짓말한 게 처음이 아니고 진짜 수백 번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또 찍어주고 인지 와서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재명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한 5,700개 정도는 제가 뭐 정말 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거짓말들을 두고 가만 뭐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뭐 거짓말했다고 우와 씨 나쁜 놈 거짓말장이 이건 진짜 아니죠 진짜. 자, 이 카드 뉴스 내리고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한다 그러잖아요. 개헌해서 8년 하겠다고 하는데 임기를 채우기는커녕 또 늘리게 생겼는데. 근데 설마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이 추세가 가면은 이제 개헌으로 임기를 늘리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5년이라도 채우려고 그냥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아침에 그 오늘 아침인가 김태기 의원이 이제 그 국회에 나가서 이재명 재판 안 받냐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자, 우리 오늘 서민 교수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는 우리 평론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 4마리가 징계된 거에 대해서 이제 모 보수 언론이 이렇게 썼어요. 뭐 장동혁 대표 비판하던 4명 징계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당화,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사당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못한 걸 징계하는 거는 사당화가 아니고 정의로운 규정을 준수한 것이고요. 진짜 사당화는 뭐냐면 그 진종호, 한지아 같이 아무 능력 없는 애들을 자기 국회의원에 그냥 비례대표로 꽂아주고, 그리고 장동혁, 도태우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은 공천 날리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사당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하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낮 방송은요, 1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이진숙 의원이 내일 12시에 좀 출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후 2시부터 뭐 본회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낮 방송은 11시 30분부터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고, 내일 낮 방송은 이진숙 의원, 조원진 대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거물 나오시네요. 여러분 내일 채널 고정 12시. 네, 다음 방송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